여러분, 혹시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부산에서 일어난 일로 75세 할머니 한 분이 5년간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한 마리 개를 통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소중함과 동물의 놀라운 충성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작은 골목길에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홀로 사시면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지만 5년 전부터 그분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42세 아들 민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민호는 부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고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라며 인사를 드리던 효자였죠. 그런 아들이 5년 전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다며 나간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야근인 줄 알았어요. 민호가 일하던 복지센터에서는 종종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전화해보니 민호는 그날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성인 남성의 자발적 실종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집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빚도 없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민호의 모습을 확인한 곳은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혔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민호가 자갈치 시장에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생선을 사러 가는 곳도 아니었고 업무와 관련된 일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매주 자갈치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민호를 찾기 위한 109번째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한 마리 개가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개는 털색이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형견이었는데 목에는 낡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경계심을 풀었어요.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 그 개 위험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개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개는 제가 아는 개예요. 할머니의 말에 젊은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개인가요? 혹시 여기 자갈치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젊은 남자는 더욱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5년 전에 제 아들 민호가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자갈치 시장이었죠. 이영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개 이름이 돌이에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타나서 저녁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주인을 잃은 떠돌이개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민호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어요. 돌이라고요?
우리 민호가 기르던 개가 돌이었어요. 민호가 혼자 살 때는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친구 집에 맡겨뒀었는데 민호가 실종되고 나서 친구도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이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머니 아들이 혹시 네, 제 아들 김민호가 5년 전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자갈치 시장이었어요. 도리가 갑자기 할머니를 더 자세히 살피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는 긴 시간의 기다림과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맙소사, 이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개가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거였군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도리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 할머니가 왔어. 도리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잠시 울려 퍼졌어요. 이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도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이상해서 몇 달 전부터 관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항상 똑같은 장소만 파려고 해요. 바로 저기 3번 출구 기둥 근처요. 할머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리가 그 자리를 정말 열심히 파다가 시장 관리인이 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시멘트를 부어 덮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요? 누가 시멘트를 부었나요? 시장 관리인 박철수 씨와 몇몇 상인들이요. 밤늦게 몰래 작업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제가 야간에 가게 정리하다가 창밖을 내다봤거든요. 할머니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곳에 갔을까요? 영수 씨, 혹시 그 관리인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박철수 씨요? 3년 전에 부임한 사람인데 예전부터 시장 상인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몇몇 상인들과만 매우 친하게 지내요. 특히 시장 건물 지하에 창고를 둔 상인들과요. 지하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 저 도리가 파려고 했던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관리인이 항상 주변을 감시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일찍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저게 또 왔나? 몇 번 쫓아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박 씨, 진정하세요. 이영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개는 할머니의 개예요. 아들을 찾으러 오신 분의 개라고요. 박철수라는 남자는 할머니와 이영수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그런 개는 본 적 없어. 여긴 시장이야. 개를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민호의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제 아들이 5년 전에 이 시장에서 실종됐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보신 적 있나요? 박철수의 얼굴색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뭐? 5년 전? 그때 난 여기 없었어.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개를 데리고 시장 영업을 방해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무 과민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만 가자, 돌아. 도리는 할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이영수가 할머니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제 전화번호예요. 그가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박철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거든요. 할머니는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도리는 뒤돌아 시장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시장 밖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할머니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왜 그는 사라져야 했을까? 그리고 이 충직한 개는 왜 5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할머니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도리가 민호를 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 우리 민호를 찾을 수 있을까? 도리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 듯 크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김민호 씨를 찾고 계신가요? 할머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제 아들인데 아세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자갈치약국 약사 최정숙입니다. 5년 전 김민호 씨가 제 약국에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날 그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을요? 그는 이 시장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노인들이 위험하다고요. 약사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위험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정숙 약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너무 위험해요. 내일 아침 약국으로 오세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들 민호가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단서들, 도리의 행동, 약사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관방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내린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할머니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잠들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널 찾을게. 이번에는 반드시. 할머니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내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것이 아들을 찾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른 새벽 풍경은 차분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도 벌써 깨어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민호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돌아, 오늘은 민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도리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개의 눈빛에는 여전히 주인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할머니는 도리와 함께 약속대로 자갈치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망문을 열기 시작하는 참이었고 상인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갈치약국에 도착하자 최정숙 약사는 마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약사는 신중하게 문을 닫고 영업 중 표시를 잠시 외출로 바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봤지만 곧 자신들의 길을 갔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방해받지 않을 테니까요. 최정숙 약사가 안쪽 상담실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도리도 얌전히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곧 편안하게 바닥에 누웠어요. 마치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먼저 김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5년 전 민호 씨가 사라졌을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최정숙 약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약사님.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아들에 대해 무엇을 아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약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잠시 떨리더니 곧 단정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호 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이 지역 노인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종종 제 약국에 와서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곤 했죠.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고요. 도리가 약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억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제 약국에 찾아왔어요. 시장 지하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불법적인 일이요? 어떤 일인가요? 약사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시장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효험이 있다며 비싼 가격에 팔아왔죠. 하지만 그 건강식품은 가짜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었대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민호가 그런 위험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니. 아들은 항상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약자를 돕고 싶어 했고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 아이가 이런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약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독거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팔면서 집문서나 통장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다 노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사라진 건가요? 그 사실을 밝히려다가? 약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은 내일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는 사라졌죠. 그때 갑자기 약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누군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와 약사 그리고 도리 모두 순간 굳어버렸어요. 정숙 씨, 계세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정숙 약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 씨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시장 관리인이에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그를 붙잡아 놓을게요. 약사는 서둘러 봉투 하나를 할머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민호 씨가 마지막에 제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는 서둘러 도리와 함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약국 뒤편 좁은 골목으로 나오자 이영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영수 씨, 어떻게 여기에? 어제 밤에 생각해보니 할머니께 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약국에 오셨다고 해서요. 이영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박철수 씨를 주시해왔어요. 그는 밤마다 시장 지하로 내려가곤 했죠. 한 번은 호기심에 몰래 따라가 봤는데 뭘 보셨어요? 지하 창고에서 수상한 모임이 있었어요. 박철수 씨와 몇몇 상인들 그리고 외부 사람들까지. 그들은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약사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민호가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런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영수가 계속했습니다. 5년 전에는 박철수 씨가 이 시장에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일했던 거죠. 그가 관리인이 되기 전 시장 한쪽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들으니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철수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영수 씨, 우리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도리가 파려고 했던 그 자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방 속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민호가 마지막에 약사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해요. 제 가게로 가시죠. 이영수의 수산물 가게는 시장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쪽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서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서류들은 민호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필체로 된 메모들과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이영수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몇 달에 걸쳐 수집한 자료들이었어요. 가짜 건강식품 제조 과정, 노인들을 속이는 방법, 그리고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진실을 추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USB에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때 갑자기 도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이영수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철수와 몇몇 남자들이 가게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할머니는 서둘러 도리와 함께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에는 민호의 증거 자료들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요한 증거는 찾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도리는 할머니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호의 행방을 알아야 했습니다. 돌아, 너는 우리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도리는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듯했어요. 저쪽으로 가자고 하는 건가? 할머니는 도리를 따라갔습니다. 도리는 시장에서 멀어져 부산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오래된 창고들이 늘어선 지역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 단지였습니다. 도리는 그중 하나의 창고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니? 할머니가 창고 문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민호야, 엄마다. 엄마예요. 창고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돌아, 빨리 도와줄 사람을 불러와야 해. 하지만 도리는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계속 짖으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어요. 다행히 근처에서 일하던 부두 노동자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제 아들이 이 창고에 갇혀 있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노동자들은 도구를 가져와 창고 문을 부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구석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지만 분명 민호였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어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리도 달려와 민호에게 뛰어올랐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어요. 돌아, 너도 여기 있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가 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할머니와 도리는 함께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민호는 할머니에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시장에서 노인들을 속이는 일당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증거를 다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들이 저를 납치한 거예요. 5년 동안 그 창고에 아니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계속 옮겨 다녔어요. 제가 가진 정보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놓아줄 수도 없었던 거죠. 의사는 민호가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약해져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민호의 증언과 할머니가 가져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위가 모두 밝혀졌어요. 5년간 그들은 수백 명의 노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민호가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퇴원했습니다. 할머니와 도리는 그를 마중 나갔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민호야. 네, 엄마. 집에 가요. 감천문화 마을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돌아, 5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도리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5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민호 많이 먹어. 도리는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가족이 모두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도리에게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이제 모두 함께 있자.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리의 5년간의 기다림, 할머니의 5년간의 찾음, 그리고 민호의 5년간의 고통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도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5년 만에 함께하는 산책이었어요. 돌아, 앞으로는 매일 함께 산책하자. 도리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민호 곁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이영수도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호의 용기에 감동받아 앞으로도 시장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최정숙 약사도 다시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철수와 그의 일당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속인 노인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 마리 개의 변함없는 충성심 덕분이었습니다. 도리는 5년간 주인을 기다리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찾는 일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신호들, 때로는 동물들이 보내는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도리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족을 지키고 김순자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동물의 충성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